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삼성전자 돈 엄청 벌죠.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 5, 6이죠 영업이익이 원래는 100조를 넘었다릅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떼주기로 한 거 있죠. 그거 빼놓고 계산을 하니까 약 90조 가까이 이렇게 이제 벌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상합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됐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깨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앞으로도 벌 수 있다는데 왜 주식값이 이렇게 그야말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가 개입하고 그냥 회사를 갖다 그냥 두질 않고 이 시키가 뜯어 처먹으려고 저 시키가 뜯어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회사가 아작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로자들은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거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주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재용이는 최대 주주일 뿐이야. 이재용 그래야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가 그 경영도 하고 최대 주주가 경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물론 같은 회사의 중요한 그런 어떤 구성원이죠. 그건 맞죠. 그렇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회사가 직원을 부리면 월급 주면 되는 거지. 복지제도 잘해주면 되고. 근데 성과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보너스 같은 거, 그게 보너스 아닙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줄 수 있지만 몇 프로를 달라. 아니, 몇 프로를 달라고 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자기가 주주도 아닌데. 그게 왜 가능해진 건지 압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안 주면 파업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 파업 한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아마 100조 원 날걸? 그때 18일 하는데도 수십조 원 피해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줄 수가 없이 그렇게 타협을 한 건데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 노조가 그런 식의 파업을 하는 거는 그건 합법적이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거든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노조의 면죄부를 줘버린 거야. 과거에는 노조가 파업했다가 회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업한 직원들 재산 다 압류시켜버리고 그지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걸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마음 놓고 파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지금은 10% 정도, 하이닉스가 10%고 삼성은 10%가 넘어요. 영업이익에. 지금 성과급으로 주기로 한 게. 근데 지금은 10%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그 내년이면 20%고 후년에 30%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회사의 미래가 이제 이게 불안해진 거예요.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어? 거기다가 광주 반도체는 또 뭐야? 정부가 또 이게 지금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잘 된다 그러니까. 광주 가서 세워라. 광주에다 세워라. 아니, 광주에 세우든 아니면 전주에 세우든 아니면 춘천에 세우든 그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어디다 세우라고 난리야. 그것도 군공항을 갖다가? 아니, 그럼 광주 군공항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안보가 경제만도 못해? 안보는 안 중요합니까? 안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보다는?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이럴 줄 알았어. 놀랍지도 않아. 현대차 노조가 30% 내놔라. 순이익에 30% 내놔라. 여기는 순이익을 얘기했어요. 영업이익을 얘기 안 하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의 10%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2% 10%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00조 벌으면 10%만 해도 10조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10조를. 그럼 직원들이 얼마씩 받는지 알아요? 수억 원씩 그냥 받는 거야, 1년에. 월급 말고 5억 6억 최소한. 내년에는 그게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15% 올라가고 20% 올라가면 그냥 1년에 10억씩 그냥 받는 거야, 성과급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는 지금 월급
그 하청업체 같은 데는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하청업체는 무슨 뭐 성과급이 어디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화감이 이제 생기는 거야, 막. 삼성전자 안에도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반도체 부문하고 가전 부문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만드는 부문이 다 다른 거야. 막 여기는 뭐 6억씩 5억씩 막 받는데 여기는 뭐 몇천만 원밖에 못 받고. 그러면 일을 막 할만 나겠어요? 나도 저쪽으로 보내달라고, 나도 반도체 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누가 휴대폰 만들고 누가 냉장고 만들 거야. 지금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답니다. 순이익의 30%를 내놔라. 순이익의 30%도 어마어마한 거야. 어떻게 순이익 30% 주면은 그럼 뭐 갖고 그럼 배당하고 뭐 갖고 투자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내놔라. 왜 내놔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파업입니다. 작년에도 파업했는데 또 파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뭐 처음에 뭐 로봇 만든다 해서 주가가 뭐 80만 원을 넘어가니 난리 떨더니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오전조 생산직 종합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인 오후 1시 30분에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오전조가 원래는 3시 반까지 작업한대요. 오전조, 오후조가 있는데 오전조가 3시 반까지인가 봐요. 그런데 1시 반까지만 일하겠다. 부분파업 일단.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만드는 게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피해 생겨요. 이어지는 오후조 역시 2시간 앞당겨진 오후 10시 10분에 조기 퇴근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한다. 오후조도 퇴근을 일찍 한다. 그래가지고 부분 파업을 일단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제 여차하면 전면 파업하겠지. 그러니까 하루 2시간 파업이지. 오전조, 오후조. 이걸 15일까지 이어간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 발생하는 생산 차질액은 시간당 187억 원. 시간당 187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뭐. 말하면 뭐 하겠어. 4시간, 5시간만 멈추면 1,000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5시간 멈추면 1,000억 원 날아가네. 노사는 올해 들어서 15차례나 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임금 인상 폭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월 기본급 8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 플러스 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답니다. 많이도 주네. 기본급 89,000원 인상해주고 성과급 350%에다가 1,000만원 플러스 해주고 주식 15주 주고.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왜 거부했겠어? 야 삼성 봐라, 야 SK 하이닉스 봐라, 이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전염병처럼 이제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노조는 월 기본급 149,600원 인상, 그리고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달라. 이번 임금 협상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상 협상이 되기가 어렵다. 노조는 과거 불법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정년 연장을 또 요구 중이래. 기가 막힙니다. 파업하다가 잘린 놈들 다 복직시켜라. 그리고 정년 연장하라. 정년 연장을 자기들이 하라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이 민감한 문제를. 하면 사측은 이미 법적 판단과 작년 노사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거고 작년에 노사 합의가 된 건데 이제 와가지고 왜 그걸 바꾸자는 거냐. 최영일 현대차 대표는 지난 10일 담화문을 해서 올해 임금 협상과 무관한 사안을 두고 파업하는 것은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노조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노조가 내세우는 복직이나
정년 연장 이런 거는 임금 협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임금 협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잘린 놈들 복직시키라는 거하고 정년 연장이 임금 협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은 임금 협상 하는 건데 거기다가 다른 걸 얹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이거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안 들어주면 이제 소위 땡깡 부리듯이 말이죠. 파업해가지고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겠다. 맛 좀 봐라. 5시간만 파업하도 1,000억이 날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며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만 해도 그럼 뭐 얼마가 날아가겠습니까? 자,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이 성과급주기로 한 게 몇 퍼센트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얼마를 주는 거지. 그것도 말이야 무시무시하게. 이것이 대한민국 대기업 전체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지금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망조가 들었죠. 노란봉투법 만들 때 이거 몰랐습니까? 이제 한번 만들면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결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